여러분 안녕하세요. 승규실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성마엠에게 실전 엔젤을 리뷰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좀 많이 늦다 보니까 올해 학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실전 엔젤뿐만 아니고 파이널 엔젤까지 같이 리뷰를 할 테니까 잘 참고해서 올해 수능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엔젤은 이미지 선생님의 하사집 시즌 1과 2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인데요. 저는 하사집 시즌 1, 2 둘 다 별 3.5에서 4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드릴 4, 5도 별 3.5에서 4를 줬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 말씀드리면 드릴 4, 5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섦 때문에 어려운 거고 이제 이 하사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적인 문항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운 건데요. 근데 좀 문항들이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드릴 4, 5보다도 하사집이 좀 더 안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인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 하사집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사집은 10문항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서 한 회당 공통 7문항, 선택 3문항으로 총 10회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0문항은 주로 14, 15, 21, 22, 29, 30 정도의 난이도 문항들입니다. 10문항 중에 한 2문항 정도는 꽤 까다로운 문항이 있습니다. 한 50에서 70분까지 타이머를 재고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한 보통 1등급 기준으로 한 6, 70분 정도 시간 재고 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엔티켓과 달리 좀 전형적인 문항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전형적이라는 건 기출의 표현과 유사하다는 의미도 있고 발상이 과하거나 수능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문제 보고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취했던 태도, 실전에서 배운 접근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반대로 드릴이나 시대인재북스의 엔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성보다는 좀 낯섦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낯선 문제들과 이 전형적인 문제들의 장점이 좀 달라요. 그 장점을 제가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낯선 느낌이 강조된 엔젤의 경우에는 수학적 피지컬 그리고 사고력을 올리기에 좋죠. 낯선 표현을 보고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든 교과 과정과 연결고리를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반대로 이런 훈련이 반드시 수능 점수 올리는데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 개념 학습 및 유형 학습 그리고 기출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낯선 것만 풀다가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누적되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으로 좀 전형적인 문항들은 누적되는 공부를 하기 좋아요. 문항들의 발문이나 풀이 과정이 실전 개념이나 기출 문제에서 배운 것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게 쉽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출 학습이나 실전 개념 학습의 연장선에 있어 누적되고 탄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낯선 엔젤에 비해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낯섦에 대한 대비는 좀 약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하사집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15, 22, 30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이라고 해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첫 번째 활용 팁으로 저는 여러분이 적당한 시기에 겁먹지 말고 하사집을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사집이 악명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막 두렵고 하니까 막 9평 이후로 하사집을 미루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9평 이전에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하사집은 제가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사집을 안 하고 엔티켓 이후에 어떤 학생들은 막 드릴이나 뭐 이언 엔제나 이런 더 낯선 실전 엔제들 위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하사집으로 가는데 저는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사집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드릴이나 이온 엔젤을 푸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거 먼저 풀고 낯선 엔젤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빨리 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사집이 어렵다는 말 때문에 막 엔티켓 이후에 사회규칙이라든지 싱글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문 엔제들 위주로 도장 깨기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인문 엔제들 여러 번 푸는 것보다 그냥 엔티켓 이후에 빠르게 하사집 진입해서 힘들더라도 고민하면서 푸는 게 더 수학 실력 향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 하사집을 좀 건너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미지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전 개념인 미친 개념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한 학생들 엔티켓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기분 완성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다고 포기한 학생들 이렇게 실전 개념과 이런 기출 고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학생들은 하사집을 도전하면 안 되겠죠.
네, 두 번째 활용 팁으로는 매일 10문항씩 풀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하다십이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NG다 보니까 이거를 하루에 10개를 다 풀려고 한다면 하루에 3시간씩 2등급 이하는 수학에 공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등급이 낮고 수학 실력이 부족하면 하다십을 공통 7문항을 오늘 풀고 내일 선택 3문항을 푼다든지 아니면 그냥 5문항씩 쪼개서 오늘 5문제 내일 5문제 푼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공부하고 인강 듣는 것도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선생님의 파이널 강좌인 이 주마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주마등의 경우 강의 수강 대상이 3등급 이하입니다. 이 강의 컨셉은 실전 개념 강좌인 이 미친 개념이라고 있죠. 이것을 압축해서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쉬운 실전 개념 말고도 어려운 실전 개념까지 다 정리를 함으로써 1, 2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 개념을 이미지 선생님이 됐든 다른 선생님이 됐든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미 실전 개념 학습이 완료되어 있는데 개념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또 듣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이널이 될수록 수학은 인강 듣기보다는 사실 혼자 문제풀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실전 개념이 되어 있다면 저는 굳이 또 이 개념 불안해서 이거 주마등 듣지 말고 차라리 엔티켓이나 하사십을 도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엔제는 한석원 선생님의 사회규칙 시즌2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난이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회규칙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시즌1과 난이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수1 같은 경우에는 별 3.5에서 4, 그리고 수2 같은 경우에는 별 4개에서 4.5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드릴 4, 5나 하사십 시즌 1, 2보다도 저는 이 사회규칙 시즌 2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엄밀하고 좀 정석적인 풀이를 요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수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로그, 상함수, 수열이니까 이런 정석적인 엄밀함을 요구하더라도 그래도 할만한데 이제 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적분에서 이런 찍는 풀이라든지 어떤 여러분이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그런 풀이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제 정석적으로 범위를 나누고 또 식도 세우고 하면서 풀어야 답이 나오는 문항이 많아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느낌은 완전히 하얀 방 안에 갇혀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우직하게 식 세우고 조건 범위 잘 따지는 학생일수록 잘 풀 것이고 그런 게 약하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즌 1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와 표현이 유사한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첫 풀이를 적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풀면서 좀 막힌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드릴이랑 반대되는 것 같아요. 드릴은 표현은 낯선데 풀이는 실전 개념이나 기출에서 배운 것이 잘 적용되는 느낌이라면 사회규칙 시즌 2는 표현은 기출과 유사해서 접근은 되는데 풀면서 기출보다 무거운 조건에서 계산 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팁인데요. 저는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꼭 강의를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사회규칙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를 필요하면 참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석적이고 엄밀한 것을 잘 못 따지는 학생일수록 문제 푸는 과정에서 강사가 어떻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푸는지를 보고 따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엔제는 배성민 선생님의 부스터 엔제입니다. 부스터 엔제는 시즌 1의 파트 1과 파트 2 그리고 시즌 2 이렇게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난이도는요, 저는 별 3개에서 3.5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인데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구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8문항짜리 30회분 미니 모의고사 형식을 띄고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1회차는 챕터 1과 2로 나뉘거든요. 이제 12에서 14번, 20에서 21번, 그리고 28번 난이도 문항 5개가 챕터 1에 있고 15, 22, 29 또는 30번 난이도의 문항 3문항은 챕터 2에 수록되어 8문항 미니 모의고사의 구성을 띱니다. 준킬러와 키일러 한 세트를 매일 꾸준히 풀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 한 권당 10회차로 이 3권 하면 총 30회차겠죠? 매일 주요 개념을 복습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따로 강의는 해주시지 않고 스스로 독학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부스터 엔제는 뭐 8문항짜리 어떤 미니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활용 팁은 뭐 딱히 없고요. 대신 저는 이 카운터 어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카운터 어택인데요. 이 카운터 어택은 작년까지는 강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설지 보면서 공부하는 독학용 파이널 교재인데요. 이 파이널 이 카운터 어택에 대해서 제가 이 개념 부분과 문제풀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개념 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카운터 어택은 단원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단원의 가장 앞에는 이 실전 개념과 문제 접근 방식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거는 빌드업이나 드리블에서 배운 것들이 압축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배성민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이것만 읽어도 배성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실전 개념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낮은 등급의 학생들은 빌드업이나 드리블을 듣지 않았다면 이것을 읽기만 해서는 좀 체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드리블과 카운터 어택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드리블을 다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약한 단원만 드리블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제풀이 파트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실전 개념 서술 뒤에 바로 그 실전 개념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전 개념과 엮어서 기출 정리하기에 좋은 구성이고 또 그 다음 뒤에 누적 오답 문제라고 피지컬 엔제와 부스터 엔제에서 해당 주제와 연관된 배성민 선생님의 자체 제작 문항까지 수록하여 요컨대 기출 문제와 피지컬, 부스터 엔제의 선별 문항으로 최종 문제풀이를 하는 구성입니다. 가장 뒤에는 올해 6급형 분석이 수록되어 있는데 11에서 15번, 20에서 22번, 28에서 30번까지 11문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엔제는 정병호 선생님의 빅포텐입니다. 참고로 시즌1은 상당히 쉬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시즌2와 3는 난이도가 확 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난이도인데요. 이게 과목별로 좀 다른데 수1 같은 경우에는 시즌2가 시즌3보다도 어렵고요. 이제 수투와 미적은 시즌3가 시즌2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권의 이제 문항들도 난이도 편차가 좀 커요. 쉬운 거는 되게 쉽고 어려운 거는 정말 무진장 어려운데 그래서 전 종합적으로 난이도를 매기면 이 빅포텐 시즌2, 3 전반적으로 별 3.5개에서 4.5까지의 난이도 구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 수학적 피지컬을 올리기 위한 그런 엔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이 빅포텐에는 기출적인 요소를 문항들이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발상을 문제 푸는데 핵심적인 어떤 걸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또한 케이스 분리라든지 범위 나누기, 판별식, 인수분해, 루트 계산 등등 이 계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항들이라 대충 찍어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컨대 낯선 발상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찍는 풀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계산이 좀 다채롭다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수학적 피지컬을 올리기 좋은 엔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색깔이 있는 엔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빅포텐 시즌1은 뭐 쉽기 때문에 문항에 강사 색이 있어도 옅은 편인데요. 이 시즌2와 3는 확실하게 색깔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논술의 시각으로 수능 문항을 바라보고 분석한 후 수리논술 문항에 나올 법한 발상을 쉽게 변형해서 문제를 제작한 느낌입니다. 빅포텐 시즌2, 3, 더 나아가 모의고사나 심지어 토탈 리콜까지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잘 맞는 학생들 혹은 비기너스부터 풀커리를 따라서 이런 스타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빅포텐 시즌2, 3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색깔과는 별개로 일관성 있는 풀이를 하고 그리고 사후적인 풀이가 적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작문항이 되었든 기출문항이 되었든 정병호 T는 일관성 있고 정석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그 풀이 자체가 익숙한 학생들은 아 이게 진짜지 다른 풀이는 사후적이야 라고 할 것이고 아닌 학생들은 너무 어렵게 푼다 혹은 복잡하게 푼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병호 T랑 잘 맞으면 이 풀이가 진짜지 나머지는 사후적인 풀이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풀어야지 이게 맞아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정병호 T랑 잘 안 맞으면 이거를 내가 수능장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저는 이 빅4 시즌 2, 3는 이 발상을 정리하고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엔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2, 3 문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진 다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교재 아래 보면 발상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강의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반복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강사의 색깔과는 별개로 발상들 자체는 수능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발상들이고 반복했을 때 실력도 오르는 문제들이라 필기 잘 해놓고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파이널 강좌인 이 토탈 리콜과 그리고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의 파이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표를 정리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추천 대상은 토탈 리콜은 저는 1에서 3등급 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병호 선생님은 2에서 4등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1등급이라고 해도 낮은 1등급이면 충분히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4등급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 솔루션 멀티 테크닉 파이널은 이제 기출 1회독 이상 완료한 모든 등급은 다 파이널에 들어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각각의 목적을 잠깐 보면 토탈 리콜은 정병호 선생님의 행동 강령을 좀 압축해서 배운다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원솔 멀텍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원솔 멀텍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최근 한 4개년 기출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기출을 마무리 정리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징은 빠르게 보면 토탈 리콜은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실전 개념 배운 걸 압축 정리한다는 특징이고 이걸 또 테마별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수어스투만 있고 선택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좀 선택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언젠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압축 정리한 행동 강령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체 제작 문제가 80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행동 강령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자체 제작 문제로 그걸 적용해 보는 훈련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해설지가 이 행동 강령을 체화하고 또 연관 기출문제 학습하기에 좋게 써 있어 가지고 이 배운 행동 강령을 잘 익힐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솔 멀텍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2학년도 이후에 평가원순 기출문항 150문항을 선별해 수록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엔제나 실무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최근 수능평가원의 경향을 이제 좀 잊어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악하기에 좋은 그런 기출 파이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저는 이제 정병호 선생님의 행동강령을 다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엔제는요, 이창호 선생님의 문제 해결 전략 시즌2입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인데요. 저는 이 문해전 시즌2의 난이도는 별 3.5에서 4라고 생각해요. 좀 의외죠.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문해전의 어떤 근본적인 특징은 뭐 학생 입장의 풀이라든지 아니면 기출의 조건을 심화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인문 엔제 2탄이죠. 거기서 문해전 시즌 1에서 언급을 했고 그것들이 시즌 2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해전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 시즌 2에서 시즌 1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마별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져요. 시즌 1과 달리 시즌 2는 테마별 구성으로 다시 회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팀의 강의 맨 앞에서 각 주제별 실전 개념 및 행동 영역을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가 한 4문항 정도 있는데 이거는 뭐 스스로 학습하면 되고 이후 정리한 개념과 행동 영역으로 문항을 쭉 푸는 구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각각의 그 씬별로 그 문항의 난이도 편차가 좀 크고요. 그리고 한 팀 안에서도 문항의 난이도가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매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주로 어려운 주제가 뒤편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풀다가 뒤로 갈수록 어렵고 안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활용 팁인데요. 저는 강의를 부분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창호 선생님의 그 강의에서 학생 입장의 풀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다 들어보는 거를 웬만하면 추천을 하지만 시즌 1과 달리 시즌 2는 앞에서 개념 정리해주는 부분을 따로 빼기도 했고 문항도 난이도 편차가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부분만 듣고 또 고난도 문항만 부분적으로 듣는 이런 선별적 수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성마이맥 실전 엔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제가 마무리 인사하는 영상이라서요. 또 그 영상에서 잘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